천간과 지지를 이제 공부할 건데요. 천간과 지지는 이제 22, 22개죠. 간지 22개에 10개의 천간, 그 다음에 12개의 지지, 이래서 간지 22개죠. 22개의 간지를 오늘 전반적으로 개념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막상 간지를 공부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또 외우시려고 외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우리가 간지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명리라고 하는 이 명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운명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 운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하나는 운, 하나는 명.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운명이 되는 거죠. 이 운명은 첫째가 명이고 또 하나가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은 운명의 이치를 논하는 학문인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 태어난 명을 운이 운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고 태어난 명은 다른 말로 사주팔자라고 하죠. 사주팔자를 운명에서 명을 사주팔자라고 한다. 이 명은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이죠. 천명.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태어난 아기에 남자 아기가 있다고 칩시다. 남자 아기에 타고 태어난 명은 사주팔자.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지금 올해가 기해년이죠. 2000년도가 연이 2019년 기해년에 태어났어. 그 다음에 월은 지금이 8월, 오늘이 20일이니까 8월이니까 임신이죠. 임신. 그러니까 기해년에 임신월에 오늘이 기축일이야. 오늘이 기축일이고 지금 시간이 현재가 미시죠. 2시 미시니까 지금 신유시죠. 지금 기해년에 임신월에 기축일에 신미시에 타고 태어난 명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 애가 운을 두 개로 받아요. 하나는 대운과 하나는 세운이라고 받아요. 대운은 10년 운이죠. 10년 운이고 세운은 누구나 똑같이 오는 1년짜리 운이에요. 그러면 이 대운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제 애가 남자죠. 남자니까 태어난 애가 남자다. 남자면 이 운이 이제 대운이 역행을 해요. 근데 대운은 이건 계절의 연장이라고도 하죠. 연장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태어난 애의 대운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월의 연장으로 가. 얘는 지금 몇 주죠? 입추가 지나고 쳐서 곧 8월 23일이 처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어. 들어오는 절기야. 거기에 신월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신월에 태어나는 순간 얘는 대운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거꾸로 얘가 대운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운이 어떻게 하냐면 신미, 그 다음에 경, 오, 그 다음에 기, 사, 그 다음에 무, 진, 그 다음에 정, 묘, 그 다음에 병.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자 오늘 지금 한번 제가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운이야. 대운. 그래서 이 태어난 해 월을 중심으로 대운의 흐름은 연장이 돼요. 근데 대운의 주기도 있죠. 지금이 20일이고 역행을 하니까 8월 8일이 입추였으니 8일을 빼면 12가 나오니까 나누기 3 해서 대운으로 하면 4가 되겠네요. 4, 14, 24, 34, 44, 54 대운에 해당되는 대운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이 2019년 기해년이, 2020년은 경자년이 되고, 2021년은 신축년이 되고, 2022년도는 임인년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운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대운은 4, 14, 24 이렇게 대운이 흘러간다. 지금 태어난 해에 사주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작성된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요? 22간지라는 명리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리의 언어로. 지금 명리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명리의 언어로 이 작성을 되면 이걸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처음 보는 알파벳으로 써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언어로 쓰여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명리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22간지는 다른 말로 명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예요. 마치 영어의 알파벳과 같은 거죠. 영어의 알파벳과 같이 써졌어. 지금 태어난 사람의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글자로 이 글자를 딱 이게 보고 있으면, 여기 바탕은 칠판이고 하얀색은 글자인 것밖에 없죠. 차라리 몇 년도, 2019년도 8월 달에 오늘이 20일, 시간은 2시, 14시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 차라리 얘기가 빠른데,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갑자기 멍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명리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이 운명에서 우리가 운명의 이치를 공부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명리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막연하죠? 그 막연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명리 언어를 볼 때 알파벳처럼 A, B, C, D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능사냐? 천만에. 그렇게 하면 명리, 운명을 보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주 얕은 수준의 운명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 글자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출발이 뭐냐면, 이 명리의 이 언어는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야.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하나씩 정립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
자, 보면 첫째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죠. 무슨 말이냐? 위에 있는 글자는 기해년, 임신월, 기축일, 신미월, 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그죠? 대운도 지금 뭐 사대운은 신미 이렇게 경오, 기사, 무진 이렇게 전부 다 간지로 천간의 글자 하나, 지지의 글자 하나로 짝을 이루고 있죠. 아직 이 글자는 제가 오늘 공부할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봐봐. 또 올해가 뭐야? 2019년이 돼지해라고 하는데 올해는 기해년이야. 위에가 천간의 글자, 밑에가 지지의 글자. 이렇게 전부 다 간지로 다 세트로 부여받고 짝을 이루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주반이죠. 그러면 이 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될 거냐? 거기에는 이걸 하나하나를 문자, 단순하게 글자, 어떤 영어의 알파벳 A가 있으면 A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글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해, 임신, 기축, 신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그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돼. 포착. 근데 그걸 한꺼번에 포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 그래서 명리의 이 기초 언어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간지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간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음양, 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돼. 음양, 오행, 분화 과정 속에서 22간지가 나왔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이 글자들이 어떤 음양, 오행에서 분화돼서 이 글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늘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이 명리의 기초 언어를 이해하는 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시간의 언어야. 시간의 언어. 시간의 언어. 시간의 언어. 즉 공간의 언어가 이거 글자는 공간의 언어 정해져 있는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개념의 언어가 아니고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하나하나들이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시간이니까 몇 시각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을 담고 있고 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을 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 네? 그걸 잊지 말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서 자연의 변화를 봐. 시간이 흐르면 자연은 변화하게 되죠. 이 자연의 변화 속에 자연이 변화하는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의 변화 속에 그 자연의 기운과 운동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기운과 운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또 하나의 글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딱 머릿속에 떠올려져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운명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2간지를 외우자. A, B, C, D. 영어 알파벳처럼 외우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운명에서는 이 쓰여져 있는 글자를 보면서 이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떤 자연의 기운들을 느껴지세요? 처음에는 안 느껴지죠. 아직은 뭔 소리인가 하겠죠. 뭔 소리인가 하더라도 일단 우리 잊지 말자는 것은 뭐냐면
22간지는 천간과 지지가 짝을 이루어서 구성되어 있다. 그죠? 하나. 또 22간지는 글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뭘로 이해한다? 음양오행의 분화과정 속에서 천간지지가 나왔음을 이해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것은 시간을 담고 있는 글자다. 시간은 계속 끊임없이 흐르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어떤 글자로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시간이 변하면 자연이 변화되는데 이 자연의 변화에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기운과 운동성을 느낄 수 있어. 그런데 명리의 언어도 기운과 운동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22간지의 출발이죠. 또 하나 여기에 더 추가해서 짝을 이룬다라는 거. 천간과 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 시간에 배웠죠. 양과 음은 서로 대립되는 반대의 기운이지만 이 둘이 그러니까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가 둘로 나뉘어서 둘의 관계로 우주가 존재하듯이 이 명리의 언어도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각각 짝을 이루어서 존재한단 말이야. 하나 더 하면 천간의 글자가 뭐야? 바로 양이야. 지지의 글자가 뭐야? 음이야. 양은 굉장히 뭐랄까? 자유롭게 막 움직임이 허용되는 그런 기운이 양이죠. 음은 뭔가 기운이 멈추려고 하고 이렇게 수렴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음이었죠. 그래서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야. 그래서 천간의 양을 이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양을 우리는 정신,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정신과 생각을 담는다.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정신과 생각을 담는 글자들이에요. 그리고 음은 땅에 있는 이야기니까 현실이야, 현실. 현실에 쓰이는 글자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하늘의 글자, 천간, 밑에를 12개의 지지, 땅의 글자라고 한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하늘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특정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다. 하늘의 특정한 에너지를 이 글자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또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천간은 음양오행 분화과정, 시간의 개념, 기운과 운동성에다가 하나 더 보태자. 뭘 보태자? 이것은 하늘의 에너지야. 하늘의 특정한 에너지를 기호화한 거야. 기호화. 이것을 우리가 22간지로서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게 천간과 지지가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보세요. 10개의 글자와 12개의 글자가 짝을 이루면 몇 개가 남아? 2개가 짝이 없죠. 2개가 짝을 못 이뤄. 그죠? 2개가 짝을 못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명리에서는 공망이라고 한다. 공망된 글자, 공망된 지지 글자 2개. 자, 무슨 말이에요? 짝을 이루어서 명리의 언어가 표현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2개는 짝이 없다. 그 짝이 없는 글자는 뭐라고 한다? 공망이라고 한다. 공망. 이게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2간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천간과 지지를 살펴봐야지 이런 기초 상식이 없이 가불병정 백날 외워봤자 이것을 어디다 쓰는 건지 뭘 의미하는 건지 외우는데 급급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명을 이해하려면 맨 먼저 우리가 접근하는 게 뭐야?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도 명리의 언어로 써 있고 이 사람의 대운도 이렇게 운이 흘러갈 거고 세운은 올해가 기해년이고 계속 이렇게 흘러갈 건데 이 명리의 언어를 이 속에서 숨겨져 있는 자연의 시간, 자연의 변화, 어떤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이것들을 내 눈으로 담아내지 못하면 물론 아직 육친도 안 갔죠. 육친 담아내지 못하면 운명에 다가서서 우리는 발만 동동동 구르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명리에서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사부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가장 중요한 이 명리의 언어는 이 세 가지를 꼭 익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태서 둘이는 짝을 이룬다. 짝을 이루다 보니까 두 글자는 지지에 있는 두 글자는 짝을 못 맺어. 그래서 이 글자를 공망이라고 한다. 공망. 공망이라고. 그래서 공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누구에게 공망일까요? 나에게. 이 사주에서요. 한 가지만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일간 중심의 명리라고 했죠. 이게 나야, 나. 나를, 그러니까 일주를 중심으로 공망을 찾습니다. 일주. 왜? 나한테 어떤 지지 두 글자가 덧없는, 짝이 없는 글자인지를 일간 중심으로 보게 되죠. 여기서 이 사주팔자에서 계절을 표현하고 있는 글자가 어디죠? 신월이죠, 신월. 신월. 지금은 신월이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도 이 두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천간과 지지를 음양오행의 분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보고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보고 기운과 운동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